쉬운 거 가지고 고민을 해볼게 했는데 되게 중요해. 이거 기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2차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보자마자 2차식이 예쁘게 n과 5로 근이니까 x-n이랑 x-5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하면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풀었어. 해를 어떻게 쓸 거야? 여러분들이 해를 쓸 때 근을 가지고 고민하잖아. 여기서 근은 x는 n이고 여기서 근은 x는 5고 그러면 n이 5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하는 거야. n이 5보다 작은 건지 n이 5보다 큰 건지 이렇게 상황을 가정해서 n이 5보다 작으면 만약에 n이 5보다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돼? 해가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될까요? n 이상 5 이하입니다 라고 쓰겠죠. 그렇죠? 만약에 n이 5보다 크면요 그러면 당연히 5 이상 n 이하다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준 상황을 체크해 봅시다.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이야. 60쪽이에요. 60쪽. 지금 친구들은 60쪽입니다.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래. 그러면 여기서 정수 x 3개를 만족해야 돼. n이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 n. n은 뭐가 돼야 돼? 3이 되면 3, 4, 5로 3개가 되겠죠. 얘는 그럼 n이 뭐가 돼야 돼요? 7, 그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과 7에서 정답 10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할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냐면 여러분들 n과 5가 무조건 숫자가 다를까? 꼭 그러진 않겠지.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 문제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미지수고 한쪽이 숫자일 때 같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도 고려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야. n이 5일 때라고 해볼까? 그러면 x-5의 완전 제곱이 0 이하이다 라는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그러면 해가 뭐야? x는 5 한 개 아니야? 이때는 x는 5 해 하나지.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이 되도록이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 풀면 돼. 크게 3개로 나눠서. 알겠죠? 크게 3개로 나눠서. 한쪽이 숫자, 한쪽이 미지수. 아니면 양끝이 둘 다 미지수여도 똑같아.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을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18번 다음 것도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는 궁중고에서 이미 한번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지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시기 부담스러울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 그래서 범위를 찾았어?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 문제 맨 처음에 A가 음수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문제가 급격히 어려워져요. 이게 있어야 문제가 쉬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무시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위의 식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풀었겠죠? 그러면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가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인수분해하면
x랑 x-2a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는 x는 0이고 여기서 그는 x는 2a니까 해가 어떻게 나와? 누가 더 커? 확실히 a가 음수니까 무조건 0이 더 크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해가 케이스 분류가 없는 거야. 이거 무조건 2a보다 x가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야. 얘가 음수다라고 우리한테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 놓치면 문제가 급격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식도 여러분들이 아마 인수분해를 하면 갑자기 오케이 x-a랑 x-1이 0보다 작다가 나와서 이것도 풀면 여러분들이 아마 찾은 건 x는 a일 때랑 x는 1일 때 이렇게 하면 당연히 a가 더 작고 1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해를 구하래. 어떻게 돼? 해가 뭐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공통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a보다 크고 0보다 작아요가 공통 부분 아니겠어? 이 두 개 공통 부분. a가 음수면 음수여도 당연히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어떤 숫자에다가 2배를 한 게 절대값이 더 커지니까 음수 3개면 더 작아지겠죠, 훨씬. 그치? 그래서 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b보다는 크고 b 플러스 1보다는 작다랑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a도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무난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네.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20번부터 해볼까? 20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20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 내용까지 껴서 활용을 시키고 있네요. 어려운 친구들은 내가 칠판에 그려놓은 것처럼 상황을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실래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서 식을 쓰는 거야. 이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하겠죠. 그래서 위로 블록하게 그렸고요. 이 fx가 이 2차 함수가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증가하고 있는 1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대강 상황이 이렇고 교점에 x좌표를 준 게 아니라 독특하게도 y좌표를 줬어. 근데 여러분들 교점에 y좌표 주면 x좌표를 알 수가 없나? 이 문제 지금?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교점이면 y는 x 더하기 1 위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이랑 8이 여기 들어갔을 때 나오게 하는 것 2랑 7이 이렇게 교점의 x 좌표인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둘 다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을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식을 해석해봐봐. fx가 fx 빼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대. 이거 어떻게 바꿀까?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문제가 바로 풀리는 거야? fx가 뭐보다 크다로 바꿔서 봐? x 더하기
1보다 큽니다 라고 식을 한 번만 바꿔서 보면 문제에서 준 두 식이 여기 있잖아. 우리가 위로 볼록하게 그린 이차 함수가 fx고 방금 찾은 직선이 x 더하기 1이고 둘의 교점이 2부터 7인데 그러면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까지 내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그린 부분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구간이겠죠? 그쵸? 그럼 해를 구하면 무슨 값이야 해는? x값이지 그치? 그래서 x값으로 얘기를 하면 2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모든 정수 x값의 합 x는 3, 4, 5, 6이라서 정답은 18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느낌으로 또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게 22번으로 넘어가 볼래요? 22번? 22번으로 넘어가 보자. 요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는 방금 했던 거를 조금 더 식으로 봐야 돼. 이제 식도 세워 봐야 돼요. 식도 한번 세워 보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을 또 그림으로 표현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보셔야 해요. 이렇게. 자,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같이 해석을 해보면 fx의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이래. 즉, 이 2차 함수 fx는 2분의 1 x 제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gx는요 2x 제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 그림을 fg를 내가 막 바꿔 그렸잖아. f가 2분의 1이고 g 그치? 깜짝이야. 바꿔 그렸죠? g가 최고차 개수가 2짜리니까 2x 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f가 최고차 개수가 2분의 1짜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f가 더 위에 있는 게 마이너스 1부터 오케이 이렇게 되죠. 그냥. 자, 최고차 개수가 2인 거랑 2분의 1인 거랑 2차 함수가 누가 더 그럼 빨리 속도가 증가해? 2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지? 그래서 더 이렇게 좁은 거야.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얘는 더 넓적한 거지. 더 천천히 증가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핵심은 둘이 같은 뭘 공유해? 둘이 같은 대칭축을 공유해. 얘들아, 둘이 같은 대칭축을 공유한다. 그 상태에서 f가 g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의 x의 범위를 찾아보면 그게 마이너스 1부터 오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면 바로 p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p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g도 f도 둘이 같이 p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과 5도 둘의 교점 역시 p를 기준으로 대칭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의 정가운데가 2다 라고 얘기해서 p가 2인 걸 바로 하나 찾고 p가 2인 걸 바로 하나 찾으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p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찾은 p 곱하기 f2 빼기 g2를 원하는 거잖아. 이걸 원하는 거잖아. 요거 어떻게 찾을까?
F2에서 G2를 뺀다. 이거 어떻게 찾을까요? 진짜 fx랑 gx를 각각 구해서 2를 대입할까? 아니면 그냥 관계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fx 빼기 gx라는 식을 찾는 겁니다. fx, gx 각각 찾는 게 아니라 fx 빼기 gx를 한 번에 찾으면 돼요. 중간고사 때 했는데 이게 무슨 식이야? fx 빼기 gx는 이라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식일까? 둘의 교점을 해로 갖는 식이 되는 거야. 둘의 교점을. 그래서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오잖아. 그러면 둘의 교점의 x좌표를 해로 갖는 식인데 최고차 개수는 뭐야?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뭐가 되겠어? 얘의 최고차 개수는 2분의 1 x제곱, gx의 최고차 개수는 2x제곱이니까 빼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최고차 개수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입니다. 이 식에다가 2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해보자. F2 빼기 G2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27. 정답은 2 곱하기 2분의 27이라 27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 27.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야 돼. 이렇게 한 번에 식을 세우는 거.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뺀 새로운 식.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뺀 새로운 식은 근으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갖는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최고차 개수는 이렇게 문제에서 착하게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주면 보통 미지수로 가정하면 문제가 풀려요. 괜찮아요 이거? 왜 근이겠어? 왜 교점이 근이겠어? 마이너스 1을 실제로 넣으면 어떻게 돼? f-1이나 g-1이 똑같으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근이 0을 만드는 x값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저를 쉬는 시간에 좀 불러주세요. 내가 따로 설명 더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워낙 자주 나와서 하셔야 돼요. 요건 시험 범위 여러분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물어볼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내셔야 되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위에 거 한번 해볼까? 21번. 이게 이제 한 테마. 모의고사 한 테마가 좀 끝났고 위에 21번 한번 해봅시다. 21번.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데 쉬운 버전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쉬운 버전. 자, 해볼까? 얘는 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일단은 이렇게 함수 안에 x가 아니라 우리가 좀 계산하기 싫은 아이가 들어있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얘를 치환하세요. 치환. 이렇게 새롭게 치환을 하세요. 치환. 그러면 우리는 2분의 x 더하기 k를 t라고 치환을 한 거죠. t라고 치환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치환하고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걸 풀었더니 어떤 문자에 대한 해가 나온 거야? 어떤 문자? x에 대한 해가 나온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환한 식에서 x에 대해서 역시 좀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x가 결국엔 2t 마이너스 k구나 라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x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준 이 상황이
우리는 F 안에 있는 식 전체를 T로 치환한 순간 해를 어떤 문자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걸로 식을 바꾼 거야? F 안에 있는 식을 전체를 T로 치환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의 해 역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보겠다? T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X 자리를 T로 바꿀 거야. 그래서 X가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뭔지 우리가 식을 바꾼 거야. 그럼 이제 이 표현을 바꿔봐. 바꾸면 이렇게 돼. F,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해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2t 마이너스 k 그리고 3 이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실제로 t에 대한 해로 바뀌어가고 있죠. 요 f 안에 있는 문자에 대한 해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얘를 좀만 정리해. 이 상태면 좀 복잡하니까 가운데 뭐만 남기면 되는 거야? 여기 t만 남기면 되겠지. 그래서 세 개 다 k를 더하고 마이너스 3 더하기 k 2t 하고 이렇게 3 더하기 k라고 하시고 그리고 2로 싹 다 나눠서 최종적으로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 t 2분의 3 더하기 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실 정리했어. 바꿨어. 실 바꿨어. 그러니까 저렇게 복잡하게 준 식을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거야. 따라서 f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 이상 2분의 3 더하기 k 이하예요 라고 바꿨어. 이렇게 치환한 과정을 통해서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함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게 그것만 하면 돼.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y는 fx가 있어. 여러분들 y는 fx가 있어. 근데 여기 x 자리에 그냥 x 말고 y는 t를 넣었어. x 대신에 t를 넣었어. 이거나 아니면 뭐 t가 아니라 p를 넣었어. 이거나 식은 다 어때? 어차피 다 똑같은 거에다가 문자만 다르게 넣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 상황을 그냥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k 하고 x 그리고 2분의 3 더하기 k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함수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는 건 그 문자만 달라지는 거지 식은 똑같거든. 유지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fx의 해를 구한 겁니다. 이 과정 통해서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여러분들 그림 봐봐. 여러분들 그림에서 원래 fx의 해는 뭔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원래 뭐야? 그림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아니야? 원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x는 x축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잖아. 얘나 둘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k가 1인 거지. 정답은 k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도 자주 나와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 과정이 이제 원래 정석풀이고 적지에서 보통 이렇게 풀고 근데 이걸 스킬적으로 풀 수도 있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많이 연습했던 걸 좀 적용하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우리 어차피 2차 부등식의 해는 요 2차 부등식의 해의 양끝은 주어진 함수의 근으로 받아들이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쪽을 0으로 만들면 항상 x축과의 위치관계를 물어보니까 그건 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 숫자들.
그럼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문제에서 fx는 0의 근을 한번 찾아봐. fx는 0의 근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x가 마이너스 1하고 2일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문제에서 준 정보에 의하면 그렇잖아. fx의 근이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f의 2분의 x 더하기 k랑 이놈의 근을 한번 찾는다라는 문제는 중간고사 때 했었잖아. fx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그러면 그때 f의 2분의 x 더하기 k는 0을 만족시키는 근을 찾아봐 라는 건 중간고사 때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 이거?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이면 식을 어떻게 세웠었어? 항상 f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2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자? 이 f라는 식 입장에선 마이너스 1과 2가 들어오면 0이라는 결과값을 낸다라는 식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f는 같은 f잖아. 같은 f. 같은 f니까 마찬가지로 얘네 전부 다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f니까 f 입장에서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똑같아.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k가 그냥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시키는 x 값들을 찾아봐. 즉 우리가 근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았다고 중간고사 때 2분의 x 더하기 k가 마이너스 1 또는 2야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또는 x는 4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누가 돼야 되는데?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랑 4 빼기 k가 누가 돼야 될까? 여기로 되돌아가 봐. 이 식이야. 여러분들이 요 함수의 근을 마이너스 3이랑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왜냐면 같은 논리잖아. fx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야. 우리 f 요것도 그냥 근이 이거를 풀었더니 나오는 해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니까 이 식의 근은 얘랑 얘야. 그니까 얘가 그냥 마이너스 3이고 얘가 그냥 3이면 k가 1이네 하고 끝낼 수도 있어.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 x 값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나오는 x가 마이너스 3 또는 3이야? 그럼 이 x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함수 입장에선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치?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하면 스킬이야. 즉 거꾸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저거를 거꾸로 하면 이거의 해가 이거니까 여기에 준 요 두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나와 하고 원래 끝내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두 개를 여기 x에다가 넣으면 이 두 개가 나와 라고 해서 k 값과 원래 끝내는 거예요. 원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그렇게 보여주면 이해 못하니까 정석 풀이면 치환을 하는 거고, 근데 치환만 하면 또 어려우니까 스킬을 쓰고 싶은 친구들은 저 스킬을 쓰는 바탕이 되는 시선이 이거다 라고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해되시는 친구는 스킬을 쓰면 좋고, 스킬이 저 너무 어려운데요? 치환을 해야겠어요. 치환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치환은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개념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23번 한번 볼게요. 23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 얘들아 이게 실수가 되네. 루트 머시기가 실수가 되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식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 그치?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될 거야. 음수면 허수겠지. 그치? 그럼 문제가 바뀌었네. 이거 해석하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지. k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에 x 더하기 5라는 이 식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문제 맨 처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잖아. 즉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가 뭐래? 모든 실수 x래. 모든 실수 x. 그러면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냥 무슨 식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제 x에 대한 2차 부등식처럼 느껴지겠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2차 부등식이라거나 뭐 부등식이라거나 이런 표현이 있나요? 지금 이 문제에? 이런 표현 없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등식으로 해석해서 풀고 있는 중인 거지, 그치? 그러면 상황을 여러분들은 부등식이라 받아들이고 푸셔야 돼요. 이거를 2차 부등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부등식이라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내가 강조했었는데 차이가 뭐야? 2차 부등식이랑 부등식의 차이가 뭐야? 문제 풀 때 차이가 뭐야? 최고차 개수가 0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잖아. 그치? 지금 최고차 개수 위기수잖아. 여기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0일까? 아닐까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데 모르죠. 이거 둘 다 해봐야 돼. 둘 다 해보는 거야. 첫 번째 k 더하기 1이 즉 최고차 개수가 0일 때 한번 해보세요. 최고차 개수가 0일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최고차 개수가 0이라는 건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뭐가 돼요? 0 되니까 사라지고 0 되니까 사라져서 5가 0 이상입니다 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맞는 말이잖아. 오케이, 참입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지. 그치? 즉 이런 거야. k 더하기 1이 0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인 거잖아요. 그럼 x에 어떤 실수가 들어간다 해도 힘이 있나? 0을 만나는데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5라는 값만 튀어나오니까 걔는 항상 0 이상인 거잖아. 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k 더하기 1이 0이 아닐 때로 문제를 풀어야겠지.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지금까지 공부해온 뭐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2차 부등식인 거지. 이 상황이 2차 부등식. 이 상황이 2차 부등식. 근데 최고차 개수가 미지수인 2차 부등식을 잘 하지를 않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떠한 2차 함수가 있는데 즉 y는 k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 x 더하기 5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x축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렇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얘가 그림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위볼이야, 아볼이야? 일단 그럼 위볼이야, 아볼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축보다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다만 그려야 돼. 내가 방금 쓴 2차 함수 식을 여기다만 그려야 돼. 그러면 위볼이야, 아볼이야? 당연히 아볼이지 않겠어요? 아볼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모든 y 값들이 다 x축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같다도 되잖아. 그러면 같다가 되려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이렇게 접할 때도 되겠지. 그러면 같다가 될 거야. 이렇게 같다. 그지 않아?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자, 요거부터 x축보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2차 함수를 보고 우리는 x축과 2차 함수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교점이 없으면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이 없으면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 뭔가요? 0이겠죠? 중근일 테니까. 접한다는 건 중근인 거고, 중근이면 훨씬 0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합치면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문제를 풀 건데,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는 그래프가 무조건 아볼이라고 이볼이라고? 아볼이라고?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어떻다고? 항상 0보다 크다고. 그치? 그래서 최고차 개수가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나와요. 오케이? 이게 최고차 개수의 미리수가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알겠죠? 잘 가져가세요. 이게 이런 게 기본으로 나오니까 시험 때. 그럼 한번 풀어볼까? 우리는 즉 k 플러스 0보다 클 때 이걸 풀 거니까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에 k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별식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전개할 거야? 전개할 거야? 아니 근데 굳이 전개 안 해도 되지 않아? k 더하기 1이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이렇게 착한 식은 그냥 좀 우리가 예쁘게 묶어서 계산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k 더하기 1과 k-19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풀면 마이너스 1 이상 k가 19 이하입니다 라고 판별식을 푸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친구들이 답 쓸 때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그냥 답을 쓰고 끝낸다고.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선 우리가 어떨 때만 보기로 한 거야? k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만 보기로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풀어서 나온 k는 따라서 뭐야? 마이너스보다 크고 19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 풀었을 때 나온 거야. 두 번째 케이스에서. 근데 답을 최종적으로 낼 때, 이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낼 때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합쳐서 답을 쓸 거니까 답을 쓸 때 다시 마이너스 1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러면 굳이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지 않고 저기서 그냥 판별식을 0보다 작거나 같다로만 해서 답 나온 얘가 쟤랑 똑같은데 이걸로 그냥 답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이건 우연한 일치야. 알겠지? 이 문제만 의도치 않게 출제자가 내다보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지 절대 그러지 않아. 알겠죠? 무조건 이렇게 꼼꼼하게 푸셔야 되고, 서술형에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최고차 개수의 미지수 주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 찾아봐 라고 나오는데, 서술형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케이스 잘 쓰고 두 번째 케이스 요 조건에다가 요 조건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는 얘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다 써줘야지. 이거 안 쓰면 깎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합치는 거야. 꼼꼼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해하니 쉬다가 하겠습니다.